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제가 앞서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앞부분과 분석 부분을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달러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혼조세냐면은 마이너스였었다가 플러스였었다가 마이너스였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충분히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때 92,000달러 선까지 훅 밀렸었다가 말아 올리면서 94,531달러. 이더리움은 3,300달러가 되었네요. 3,3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와 알트가 단기 바닥을 찍은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자,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지난 12월 민간 고용이 12만 2천 건 증가로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 일자리 증가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가 된 가운데 임금 상승률 역시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연준은 금리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는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으나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속도는 불확실하지만 올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놓고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놈들은 올라간다, 어떤 놈들은 떨어지고 있다. 지들 멋대로 편의에 따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말장난에 놀아나야 되는가? 참 답답합니다. 이어서는 지난달에 있었던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해당 의사록에서 거의 모든 연준 멤버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어이가 없는 것은 바이든 정권이 돈을 겁나게 풀어 제낄 때 3조 달러를 들여가지고 재정 부양책을 펼친다라든지 그런 짓을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트럼프가 뭘 한다니까 인플레이션 걱정된다고 토를 다는 것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연준. 다음으로 이어지는 소식, 비트코인의 이모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다음 차기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와 만나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디지털 자산 법안 규제와 개혁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미국에 친암호화폐적인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자금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를 해보고, 자, 다음으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많은 유출이 있었으나 블랙락이 대부분을 상쇄해주면서 겨우겨우 유입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블랙락으로부터 5억 9,6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거의 6억 달러 상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유출을 전부 다 빼고 총 유입된 금액을 따져보면은 5,240만 달러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블랙락이 ETF를 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는 특히나 2억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했었습니다. 돈 내나 언니가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것인지, 야, 참 아크인베스트. 이어서는 유명하지만은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두 사람의 비트코인 관련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설 헤이즈는 이야기하기를 미국은 다가오는 3월까지 최대 6,120억 달러의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취임 이후 달러 찍어내기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3월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를 찍으면은 당연히 달러 인덱스 지수도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유동성 공급과 함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상승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 그는 비트코인 급락은 좋은 것이다. 셀 중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장투하는 전략을 기억하라.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은 200만 개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반 시민들에게 지금 가격은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지금부터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언제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할 때는 분할로다가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리얼비전TV의 재미코치 분석가, 달러 강세가 확실시 된 후에 나는 비트코인이 8만 달러대까지 쳐박힐 줄 알았는데 야, 잘 버틴다.
그리고 이러한 달러의 강세 또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연준이 행동에 나서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러한 기대감이 들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다가 시장의 유동성들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비트코인은 더욱더 높은 가격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한편 기대를 했었던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의 프랙탈 잘 나가다가 이번에 가격이 꺾이면서 멈췄습니다. 나쁜 부분, 하락 부분만 딱 맞추고 상승은 맞추지 못하고 있는 프랙탈 정말 아쉬운데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저점 갱신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8만 달러 후반대, 9만 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쑥 들어 올리는 강한 하락과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질질 끌면서 찔끔찔끔 내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죠. 빠르게. 다음으로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와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즈 AI 분석가 채널을 형성해 본 결과 채널 하단 마찬가지로 9만 달러 초반대 그리고 8만 달러 후반대까지 비트가 내려왔다. 그 자리부터 반등 및 상승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내려가게 된다면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립토 뉴보 분석가는 미국 기준 지난 월요일 움직임은 가짜 상승이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추가적인 하락 좀 더 나오면서 9만 3천 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부터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9만 달러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앞서 크립토 뉴보 분석가가 보고 있는 지지 구간 9만 3천 달러 초반대가 지켜지지 않는다라면은 당연히 9만 달러대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자리에서 반등을 예상하는데 어느 자리에서 먼저 반등이 나오게 될지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9만 2천 달러대까지 쑥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말아 올리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9만 달러 초반, 8만 달러 후반까지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로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식으로 Y가리 치면서 30일 동안 사람들을 흔들고 나서 올라간 적이 있었던 비트코인 불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살벌하게 흔들어대고 있지만은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승은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타 및 알트코인 소식들, 미국 조지아주의 샌더스빌 지방방송, 그러니까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방 뉴스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도시의 전기 비용과 재산세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잉여전기로 비트코인 채굴해가지고 채굴된 비트코인으로 도시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넘어가지고 도시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기도 하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8,222만 달러가 빠져나갔었는데 블랙락에서의 움직임은 순유입 및 유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후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죠. 올해 1월부터는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빠져주고 있는 이더리움 크립토 베이직 같은 경우 다수 기술적 지표에서 하락 모멘텀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빠질 것 같은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3,095달러 지지선 테스트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면서 2,900에서 3,100달러만 그래도 지켜지게 된다라면은 나는 역 헤드앤숄더 그려주면서 이더리움이 결국 상승할 것이라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라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토탈2 차트 비트를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총인데요. 당연히 이더가 힘을 못 쓰니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죠 최근에. 그러면서 알트코인들 전부 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에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망회로 계속해서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 알트코인들의 시총 2021년도 1월달에 이런 모습을 했다가 급상승했었던 것처럼 올해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올해에도 4년 주기가 반복되면서 알트코인 시장 떡상하게 될 수가 있겠다. 희망회로 팽팽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인들 분석들 나온 것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에이다가 저항에 강하게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가 뚫린다라면 다시 한번 80센트를 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남겼었고 밤에는 헤드라 해시그래프 같은 경우는 수렴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가격이 이 차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래로 빠졌습니다.
아래로 빠져가지고 약세가 마찬가지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밈코인 도그위프 헷 같은 경우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빠진 틈을 타가지고 고래들이 몽땅몽땅 매수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래들의 매수,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도그위프 헷이 멋지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X가 조만간에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도지코인 투자자들, 도지가 여기에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안 한답니다. 가까운 미래에 암호화폐를 적용할 계획은 없다라고 하네요. 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또 하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는 서택수입니다. 서택수 오늘 마찬가지로 다른 코인들과 가격이 함께 빠지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인 긍정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트워크 대역폭 500% 증대 완료! 이번 업그레이드로 스택스에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수요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격도 좀 증대를 시켜주라. 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과거에도 힘든 시간들은 언제나 존재를 했었죠. 이런 힘든 시간 이후에 빵긋 웃을 수 있는 좋은 날들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날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 하면은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토마토 채널도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